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쌤 2008년 강남구청 강의 하고 그리고 한 5년 됐죠. 자, 오늘은 아작 기본 영어 제 1강 제 1강 시작하겠습니다. 아작 기본 영어 쌤이 아작 Comprehensive English Basic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럴듯하게 잘 달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챕터 1 시제 tense 했는데 그 부제로 기준 시점과 상대 시점의 원리라고 해놨죠. 기준 시점과 상대 시점의 원리. 기준 시점과 상대 시점의 원리는 동사 시제 문법의 두 개의 축으로 어떻게 보면 영문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부터 자유제 1권에서 쌤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명사 파트의 전체와 개체, 그리고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인 추상과 구체라는 개념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구체와 추상보다도 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문장 안에서 기능을 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개념을 쌤이 도해로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동사문법의 이중주라 이렇게 돼 있죠. 동사문법의 이중주라 돼 있는데 여기서 동사문법의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준 시점과 상대 시점의 원리 중에 원리에서 등장하는 이 기준 시점의 개념 하나 하고 기준 시점의 개념 하나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인식, 즉 어떤 사건이나 사실의 발생이나 존재에 관해서 말하는 화자가 그 가능성이 크게 높다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가능성이 낮다 생각하든지, 가능성이 높은 쪽은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가능성 100%, 무조건 팩트다, 더 나아가면 진리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리고 가능성이 낮은 쪽으로 가면은 가능성 0%다, 소위 말한 허위다, 허위, 사실과는 정반대로 전혀 다른 어떤 사건이다 라고 인식하는 두 가지 개념적 인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가능성을 낮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인식이 있다라는 것. 자, 이런 기준 시점과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 두 가지가 동사의 문법을 지탱하면서 이끌고 있으면서 또한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라는 게.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두 개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동사의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지 보자 이거죠. 기준 시점은 시제. 쌤이 전치사하고 그리고 명사, 관사의 문법은 어느 정도 쌤 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완벽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쌤이 지금까지 이런 어떤 종합 영어 혹은 기본 종합 영어에 관한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시제 파트에 있어 가지고는 영어학자 여러분들이 특히 쌤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한 학생들조차도 시제 파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시제도 역시 완벽하게 한번 정복해 보기로 합시다. 가끔 혼내주기도 하면서. 자, 그래서 기준 시점이 지배하는 영역은 시제다라는 게 시제.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지배하는 문법은 동사의 문법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의 영역인데요. 법의 영역인데 사실은 이 시제와 법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서로 대립적으로 딱 갈라지는 영역은 아니고 법이라는 것도 결국 동사의 시제라고 하는 보다 큰 영역의 큰 어떤 집합의 한 부분 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결국은 시제의 어떤 시제를 지배하고 있는 대원칙이 역시
가정법과 직설법을 또 명령법까지 포함하는 법의 영역까지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하나 흥미로운 사실. 지금까지 뭐 어떤 강의나 책에서도 사실은 좀 뭐 간과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쌤도 사실은 깊이 있게 이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시제와 법, 즉 기준 시점과 가능성의 두 개의 개념이 지배하고 있는 영문법의 영역인 시제와 법, 이 두 가지가 집합으로 그려놨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놨는데, 시제 영역과 법의 영역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수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집합, 교차하는 이 영역. 달리 이야기하면 기준 시점이 지배하는 어떤 시제 영역,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지배하는 법의 영역을 모두 다 동시에 아울러서 그 기능을 통합해서 하는 녀석이 바로 누구다? 바로 조동사 영역이다 라는 조동사 영역.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조동사 영역을 이해하면은 영문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개념은 모르겠어요. 쌤이 뭐 원서 영문법이나 이런 쪽에는 좀 게을러 가지고 천착을 못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지금 벤 다이어그램의 요 개념, 기준 시점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공통적으로 조동사라는 영역에서 발하고 있더라, 그 기능을 하는 이 지금 개념은 쌤 나름대로 좀 뭐 독자적이다, 독창적이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면은 좀 참신하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쌤하고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정말로 이 개념이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대단하다,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지금 통용되고 있는 통속적인 표현에 아주 걸맞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은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유닛 1, 기본 3시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자 라고 지금 타이틀 달아놨는데요. 영어 동사의 문법,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시 얘기하면 쓰면요, 기준 시점과 그리고 플러스 가능성이라는 이 인식이 동사 문법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대원칙이라면은,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부분이 어디다?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넘어가 버렸던 바로 이 현재 시제의 개념에 이 기준 시점과 가능성, 이 개념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말이 지금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현재 시제다, 뭐 시도 조금 더 부연하면은 이걸 단순 현재 시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건 왜냐하면은 현재 시제 가운데 현재 완료 혹은 현재 진행 이런 표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단순 현재 시제다라고 단순이라는 이 머릿말을 달아주지만, 우리는 그냥 단순 무시하고 그냥 현재 시제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어떤 기능은 뭐냐? 라는 것은 우리 여기도 나와 있지만, 불변의 사실이다, 혹은 불변의 진리다, 이거를 갖다가 표현한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영어 동사의 문법은 현재 시제에서 시작해서 현재 시제로 끝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앞서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면서도 또 학자들이나 혹은 강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한 가정법 현재, 뭐 외국의 대가들 중에도 이 가정법 현재는 없다, 혹은 가정법 현재는 서서히 소멸되면서 단순 조건 현재 단순 조건을 표현하는 조건문의 영역으로 뭐 융화되어 있다, 융화됐다라기보다도 이게 좀 가정법 현재가 어쨌든 뭐
소멸되어 가고 있다. 혹은 아예 없다.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 쌤은 절대 아니다. 가정법 현재는 엄연히 존재하고 단순 조건하고는 완벽하게 구분되는 표현이라는. 따라서 이 가정법 현재를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 현재 시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단순 현재 시제에 대한 개념이 선행되지 않고는 가정법 현재가 있다, 없다, 뭐 조건문과 다름없다라는 조금 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어떤 이설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 그건 인정하지만 우리는 앞서서 이야기하지만 가정법 현재는 엄연히 존재하고, 좀 달리 이야기하면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영문의 소리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다시 한번 단순 현재 시제는 영문법, 동사, 시제 문법의 어떤 코스로 반드시 이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 다음에 쭉 전개되는 나머지 동사 영역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서 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기준 시점과 가능성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이 동사 문법의 거대한 두 원칙이 이 단순 현재 시제라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이 현재 시제 개념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 1. 현재 시제 1이라 했기 때문에 물론 교재도 있지만 현재 시제 2도 있겠죠. 역시 같은 개념에서 진행되는 거다라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변의 사실이라는 것을 가능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서서히 개념이 등장하죠. 가능성 100%. 가능성 100%다 이 말이지. 여기서 우리가 쭉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가능성이라는 걸 보면은 여기가 한 절반 정도다. 하프다. 한 50%다 하면 꼭대기에는 100%가 있을 거고 저 아래에는 땅프로가 있을 거다. 땅프로가. 그럼 불변의 사실이다. 불변의 진리다라는 거는 이러한 가능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능성 100%의 영역에 있다. 자, 기준 시점과 가능성. 가능성이라는 이 인식에 현재 시제는 가능성 100%라는 사실로서 우리에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그러면 기준 시점은 도대체 현재 사실과 현재 시제의 어떤 용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기준 시점. 자, 불변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타임라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불변의 사실.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3분법으로 여기가 현재고 이전이 과거고 이후가 미래다 이렇게 했을 때 불변의 진리, 불변의 사실은 자, 현재에도 뭐다? 팩트다, truth다, 진리다, 저 가능성 100%다. 그러면은 불변의 사실은 과거 시점에서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였을까? 당연히 100%였어요. 당연히 과거에도 진실이었고 100%였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불변의 사실은 뭐 여기 나오는 예문을 보면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돈다. 이 태양계 자체가 함몰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자연적 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변의 사실은 미래에서도 여전히 진리일 것이고 역시 가능성 100%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기준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보자. 기준 시점을 현재로 봤을 때 이 녀석이 기준 시점일 때도 fact, truth, 진리로 100%고 기준 시점이 과거일 때도 100%고 기준 시점이 미래일 때도 가능성 100%의 사실이다. 자, 현재 시제는 기준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시 이야기하면 동사문법의 두 가지 대원칙인 기준 시점과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중 하나인 기준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기준 시점에서든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모두 다 다시 가능성, 두 번째 대명제인 가능성 100%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자,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벤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기준 시점과 가능성이 두 개의 영문법의 두 개의 커다란 축인데 이걸 동시에 다 관장하는 녀석이 조동사이지만 현재 시제라는 단순 현재 시제라는 이 녀석이 그 안에 스스로 그 안에 기준 시점과 가능성이라는 이 두 개의
대원칙을 모두 다 내포하고 있더라.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러면 조동사가 하는 역할은 과연 뭐냐? 즉 기준 시점을 결정하는 거다. 조동사가 현재 시점이냐, 과거 시점이냐, 아니면은 이후에 미래에 일어날 시점이냐. 이 시제론에 따르면은 미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sure이나 will 용법 가운데 명확하게 미래를 갖다가 상정하는 표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쌤 입장에서는 미래 시제를 시제의 어떤 영역에서 제외하고 단순히 형태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거와 현재 두 개만을 시제의 어떤 유행으로 인정하는 이 시제로는 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아무튼 단순 현재 시제는 이렇게 기준 시점과 가능성이란 두 가지 인식을 모두 내포하고 있더라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여기서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잡고 넘어가야지 쭉 이어지는 나머지 시제 영역이 보다 쉽게 다가올 거다라는 게. 자, 그 다음 이제 구체 예문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자, 첫 번째 예문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 불변의 진리로서 너무나 유명한 예문이고요. 자, 두 번째,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이렇게 됐어.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자연현상인데, 물론 100도씨라는 것이 상온을 이야기하죠. 일반 상온에서 100도씨고, 그리고 고도가 좀 더 달라짐에 따라 그 비등섬이 변하는 것도 역시 불변의 사실이다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다라는 것은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조선시대에서도 그랬고 로마 시대에도 그랬다. 우리 앞에 잠깐 가보니까 단순히 현재 시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시점이 현재든 미래든 과거든 무조건 팩트고 가능성 100%다라는 그 사실에 그대로 부합하고 있다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담, 격언도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속담, 격언은 왜 또 현재 시제로 쓰느냐? 이것도 기준 시점,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속담이나 격언은 현재 시점에서 그것이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그러면 이 속담, 격언은 과거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던 간에 그 사회에서 하나의 진리로서 인정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살아남아서 현재까지 왔고, 따라서 앞으로 이 속담과 격언은 하나의 진리적 명제로 미래에도 여전히 가능성 100%로서 사람들이 하나의 진리로서 받아들여질 거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속담이나 격언도 결국 불변의 진리나 자연현상이나, 물론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엄연한 사회적 현상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쌤이 살짝 다른 말을 하자면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Man is a social animal 하는 그런 표현. 즉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까지도 모든 사회 성원들이 하나의 어떤 팩트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들은 다 단순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속담, 격언도 마찬가지. 속담, 격언도 기준 시점에 관계없이 가능성 100%의 하나의 진리로서 쭉 연속적으로 쭉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단순 현재 시제를 쓴다. 자, 그리고 습관을 보면, 습관은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게는 그냥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쌤하고 정반대입니다. 쌤은 night owl 해가지고 거의 한 새벽 한 2시나 돼야지 더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지는 스타일인데, 아무튼 쌤 같은 night owl이 야행성 어떤 인간이 하루에 한 2-3번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앞에 강둔태에 가가지고 운동하고 들어왔다 해가지고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하면 쌤이 어떤 그 생활 패턴을 알고 있는, 특히 가족, 특히 어머님 이런 입장에서는 에이 이게 뭐야, 맨날 늦게 늦잠 자고 하면서 한 이틀 했다고 그게 어떻게 습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습관이라는 것도 역시 현재 이런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사실이 과거에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태로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러한 행태가 유지될 거다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그것을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습관은 고치기 힘들다. 왜? 이 뒤로도 쭉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인식이죠. 즉 가능성을 여기서도 높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역시 마찬가지로 불변의 진리, 사실, 자연현상 혹은 사회적 현상, 속담, 격은 마찬가지로 기준 시점과 상관없이 어느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되든 그 시점에서 가능성 100%의 진리 내지는 사실, 팩트로서 인식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뭐 우리 단순 현재의 사실인 것을 현재로 시제로 표현한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Jane is beautiful 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걸 갖다가 지금 제인이 지금만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누구는 예뻐, 누구는 뭐 안 돼, 누구는 미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실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그래서 Jane is beautiful 했을 때 이거는 제인은 본래 아름다운 여자야. 어릴 때도 예뻤고 지금도 미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이가 들었어도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거다라는 그런 보편적 인식을 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역시 쓰는데 이때도 역시 보면 기준 시점과 상관없이 하나의 진리, 팩트로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사항이 현재 시제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개념이자 예문들인데 뭐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 이 정도의 어떤 영역에서 예문들을 갖다가 인식하고 혹은 뭐 외우는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현재 시제에 대한 공부를 마감한다 이야기죠. 마감하고 있지만 현재 시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현재 시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순 현재 시제는 현재 시점에서도 가능성 100%. 기준 시점이 현재 시점일 때 가능성 100%. 기가 항상 기가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동사용문법에서는 기가 기준 시점과 가능성, 그리고 과거 시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가능성 100%,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시점에서도 가능성이 100%일 거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스운 이야기를 하면 이 시제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래 빼버리고 요 과거와 현재 두 개의 어떤 시제만 있다 하면은 단순 현재 시제를 설명할 때도 미래도 가능성 100%다라고 하는 이 인식조차도 빼버려야 된다고. 그래야지 뭔가 뭐 그 형태론에 입각한 하나의 또 논리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건데 그러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쌤은 뭐 이 시제론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시제보다는 전통적인 3시제론에 입각해가지고 이 동사문법 또 이어서 영문법 전반을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시제 1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 시점과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는데 두 번째 현재 시제 2는 뭐냐? 현재 시제 2는 자, 현재 시제 2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 2 했는데 지금 뭐 첫 번째 예문, 두 번째 예문 까지는 자주 이제 뭐 다시 이걸 현재 시제 용법에서 주로 학습이 되는 영역이기도 하죠. 우리 소위 말해서 뭐다? 우리 전통적인 책에서 주로 제목을 달기를 왕래 발착 동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왕래 발착 동사다. 갈왕, 올래, 가고, 오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동사들이 쓰일 때는 그것이 미래의 어떤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소위 말한 뭐다? 시제 문법, 현재 시제 영문법 영역의 예외 구문이다. 이렇게 너무 많은 예외 구문이 양산된 까닭에 영문법 자체가 뭐 좀 보편적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다가가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뭐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영어 한판 뜨자라고 공부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뭐 제 아무리 예외 구문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갖다 다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겠지만 조금 즐기면서 공부하자라는 그런 스타일 유형의 학습자들에게는 이 영문법이 워낙 많은 예외 구문이
소위 말해 창고라는 바람에 영어 공부에 대한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다가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만, 쌤이 영어로부터 자유, 부재수, 책 부재수도 이야기했지만 영문법과 그 인식, 그 로직에는 예외란 없다라고 얘기했죠. 달리 이야기하면 인종을 구분하는데 인종을 결국 혈통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인종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코가 큰 사람들끼리 모아놓는 거지. 그래서 뭐 아시아에서도 코가 큰 사람,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아메리카 이런 쪽에서도 코가 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코 큰 사람들은 유럽 혈통이다 이랬는데, 보니까 아시아 계통에도 코 큰 사람이 많거든. 그럴 때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한다? 돌연변이. 쉽게 말해서 영문법에서 말하는 예외적 존재들이다 이래 되는 거지. 근데 그걸 갖다 혈통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뭐 유라시안 유럽 계통이다, 다음에 뭐 아메리카 계통이다. 물론 아메리카 쪽도 뭐 저쪽 유럽 쪽에서 넘어온 인종들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명료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비유하자면은 체형의 어떤 외형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분리해 놓은 영문법을 혈통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뭐 떠난다, 간다 이런 동사들 leave, go 이렇게 나왔을 때는 미래의 어떤 사실을 나타낼 때도 단순히 현재를 사용하기도 한다라면 좀 덜한데, 사용한다 이래버리면 너무나 좀 고압적이고 사실 또 오류적인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덧붙여 이제 하는 게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구체적으로 왔을 때는 조동사를 안 쓴다. 그런데 여기다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쓴다 하면은, 그러면 안 쓴다라고 너무 고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쓰면 틀리는 건가? 긴가민가? 틀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절대 틀리지 않죠. 틀리지 않고 조동사를 썼을 때와 단순 현재를 썼을 때 그 뉘앙스와 의미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화자의 인식 상태가 다르다. 즉 뭐가 다르다? 그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했잖아요. 기준 시점과 가능성이라고. 그래서 뭐 이것도 달리 어쨌든 아무튼 지금 밑에 예문들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잠깐 뭐 건드렸는데, 이것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왕래 발착 동사뿐만 아니라 일반 동사들조차도 엄연히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형을 갖다가 무수히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단순히 왕래 발착 동사일 때다라고 외울 게 아니라, 아니 왜 미래 사건, 사실을 표현하는데 왜 현재 시제를 표현할까? 그 표현하는 언어적 인식, 그 로직, 논리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해야지. 이것을 쌤이 줄기차게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걔들의 어떤 이러한 외형적 언어 형태를 만들어내는 걔들의 내면적 언어 인식을 갖다가 이해하자라는 거지. 이해하자라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이 지금 단순 will live나 혹은 will go나 이렇게 쓰지 않고 단순 현재형을 썼을 때는, 즉 조동사를 쓰지 않을 때는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본 현재 시제 제1의 편에서 봤듯이 이 녀석들은 전부 뭐다? 가능성 100%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능성 100%의 하나의 팩트로서 화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현재형을 쓴다 말이죠. 우리 그랬잖아. 기준 시점이 현재든 미래든 과거든 무조건 그것이 과거에서 일어났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도 무조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가능성 100%의 가능성 100%. 여기서 정해진 사건이라는 얘기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오늘 돌아. 어제도 돌았어. 그러면 내일 또 돈다고. 그게 바로 정해진 하나의 사건이지. 마찬가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사에 있어서도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을 때, 객관적으로 하나의 팩트로서 딱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이걸 하나의 스케줄이라고 그러죠. on schedule. 어떤 일정에 따라 가지고 타임테이블에 따라 가지고 딱딱딱딱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주관적으로라도 그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다시 셈이 살짝 옆으로 비켜가지고 이야기하면 기준 시점과 가능성에 대한 이 인식이 여기에도 면면하게 다 흐르고 있다고. 지금 앞에서 본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영문법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he train leaves at town in the evening이라고 이렇게 단순 현재형을 쓰는 거는 하나의 일정이고, 사람으로 보면은 하나의 습관이다 이 이야기겠어요. 이 열차는 어제도 저녁 10시, 한 달 전에도 저녁 10시, 내일 모레도 저녁 10시에 출발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래인 내일 모레라도 저녁 10시에 떠나는 게, 출발하는 게 하나의 팩트로서, 가능성 100%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뭘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잖아. We go on a picnic next Sunday. 우리 다음 일요일날 소풍을 가. 이게서 이제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이야? 이건 하나의 팩트로서 딱 정해진 사실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가기로 되어 있어. 그러면 we를 썼을 때는 나중에 미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미래라는 이 영역은 원칙적으로 뭐하다? 불투명하다. 불투명. 과거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잖아요. 하나의 역사적 팩트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현재 일어나는 사건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 존재했던 사실, 실체를 갖다가 인식할 수 있지만,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몰라. 일어나봐야 아는 거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팩트로서 표현하는 과거형이나 현재형으로 당연히 표현을 못하지. 그러니까 뭔가 이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어떤 개념이지? 가능성을 확신 못한다. 즉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는 거지. 과거의 사실은 하나의 가능성 팩트로서 이미 일어난 거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현재의 어떤 사건은 역시 단순 현재 불변의 진리 같으면 가능성 100%로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지만, 미래 사건은 본질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갖다가 확정짓지 못한다. 따라서 뭐다? 불투명하다. 그럼 we will go on a picnic이라고 조동사 will을 썼을 때는 단순 현재 go를 썼을 때와 느낌이 어떻다? 단순 현재 go를 썼을 때는 무조건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근데 will일 때는 이 가능성이 좀 뚝 떨어진다. 따라서 다음 일요일 우리는 소풍 갈 것 같아. 이 정도 뉘앙스라고. 혹은 갈 거야. 근데 100%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그런 어떤 의지나 혹은 뭐 그런 어떤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고, 그 조동사가 떨어져 나간 단순 현재 시제,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딱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영문법에서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온, 빈도수로 따지면 아마 최고로 많이 나온 넘버 1, 2를 다툴 정도의 영문법 영역인데,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논리적 인식이나 혹은 어떤 설명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 혹은 살짝 오류가 개입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오류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전통 영문법 책이나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when, if, 뭐 as soon as, unless, 뭐 until, 뭐 등등등등등등등의 접속사가 뭘 이끌 때? 부사절을 이끌 때 미래 조동사 앞에서 봤듯이 미래 조동사 will 따위를 쓰지 않고 이렇게 단순 현재를 사용한다. 정말 그 우리말의 잡설이 너무 길잖아요. 우리말의 잡설이. 선생님 다시 한번 하려도 지금 숨이 가쁠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문을 공부한 데 있어 가지고 첫 번째 너무나 많은 예외적 예문들을 갖다가 접했고, 쌤도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이런 거 모를 때니까 내립다 외워 줄줄줄 달고 있었지만, 이 영문 하나에 한 줄도 안 되는 이 영문 하나를 갖다가 외우기 위해서 우리말 10줄 이상을 갖다가 같이 외우고 있어야 됐다.
근데 지금은 그래 할 필요가 없다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원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어떤 그런 지금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인터넷에서도 많은 어떤 강의들이 서로 교류가 되고, 쌤 강의도 뭐 좀 나갔다가 좀 참신한 내용이 있다면 다른 또 쌤들이 막 또 전파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 지금 현재를 썼다. 응? 부사절이고 나발이고 간에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이런 거 상관없이, 사실 부사절일 때 조동사 will이나 조동사 can 뭐 쓰는 경우는 부지기수라. 부지기수인데 우리 학교 영문부 책에 보면 뭐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전혀 언급이 없고, 오로지 이게 하나의 진리냐 하고 가장 쉬운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when he will arrive, I will pick him up 하면 틀릴 거예요. when 학교 문법에서는 when he arrives 해야 맞지. 학교 문법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when he will arrive, I will pick him up. 맞나 틀리나? 무조건 틀린, 100% 틀린 거지. 근데 영어를 원어민 국가에서나 이런 데서 막 하고 좀 굉장히 에너지틱한 어떤 그런 학부모한테 딱 걸리면 이거는 소송 간다고. 소송 내신 문제 가지고. 강남에 뭐 구체적으로 학교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강남의 모 명문고등학교에서 내신 문제 가지고 소송까지 간 적이 있다고. 네? 담당 쌤하고 학부모하고. 얼마든지 when he will arrive라고도 쓸 수 있다라고. 그럼 어느 때 쓰느냐,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건 이제 조동사 will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형을 썼을 때는 현재형이 도대체 뭐길래 현재형을 쓰느냐, will을 썼을 때는 will이 도대체 어떤 의미와 어떤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will을 쓰느냐, 이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지, 어떤 때는 will을 쓰고 어떤 때는 현재형을 쓰고, 그거는 그림 외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 외우기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현재형을 썼다. 현재형을 썼다면 뭐다? 가능성 100%. 하나의 팩트다. 변함이 없다. 정해져 있다. 즉 뭐다? 가능성 100%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 하더라도 뭘 쓴다? 우리 단순 현재 시제형 봤잖아요. 미래 사건이라 하더라도 가능성 100%면은 현재 시제를 쓴다. 미래 사건이라 하더라도 가능성 100%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썼다. 이래 되는 거지. 그러면 그가 도착한다라는 이 사실은 뭐다? 하나의 팩트로서 정해진 거란 말이야. 그건 무조건 오기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야, 너 뭐 전화가 와가지고 오후 2시에 김포공항, 요즘 인천공항인가? 뭐 인천공항에 도착해. 나 좀 데려다 줘. 그 이야기까지 다 확인하고 그가 도착하면 오전에, 야, 그가 도착하면 내가 그걸 데려오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접속사 when을 쓴 경우고, 여기는 if는 if를 쓴 경우인데, 이때도 if you will be late가 아니고 if you are late라는 게 이 뭐야? 하나의 팩트로 정해졌다. 지금 지각할 가능성이 거의 99.9%다 이 말이야. 니 만약에 말이야, 너가 만약 지각하면 이럴 때는 이런 표현 안 쓴다. 그때는 살짝 가정법을 써. If you are to be late, be 플러스 to 정사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커로 한다면 if you were late라고 해버려. 이때는 전혀 지각할 상황이 아닌데 만약에 지각했으면 말이야, 지각하면 말이야, 이렇게 사실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단순 현재형을 썼다라는 이야기는 가능성 100%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 지금 거의 지각 일보 직전이다는 이야기지. 너 지각하면 말이야, 사장이 굉장히 화를 낼 거야. 작사를 낼 거야. 뭐 이런. Boss will jump on이라고 전번에 우리 했죠. jump on. 이 on이 공격을 나타내는 물리적인 어떤, 물론 심리적인 공격도 되겠지. jump on. 쾅! 응? 좀 아작낸다라는 표현하고 비슷한데, 아무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문법 가운데도 이러한 현재 시제에 대한 기준 시점과 가능성의 인식이라는 개념이 녹아 있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뭐 as soon as가 나왔다, until이 나왔다, 다음에 뭐 unless가 나왔다, 뭐 등등등등 소위 말하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이 쭉 나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단순히 부사절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문장 안에 표현된 현재형의
의미가 뭐냐, 화자의 의도가 뭐냐,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비교해 가지고 명사절일 때는 조동사 위를 쓰고, 이게 위에와 같이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일 때는 위를 쓰면은 절대로 쓰면 안 되고 현재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천만에 단 이때 위를 쓴 거는 뭐냐?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when he arrives의 이 표현보다는 그가 도착한다라는 게 하나의 팩트로서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약간 불투명하다 말이야. 그게 미정이다 말이야. when he will arrive. 그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오게 되면 이런 말. 그러니까 do you know when he will arrive 했을 때 밑에 이 비교해문을 보면 여기는 will이 빠지고 단순 현재를 썼잖아. 이때는 뭐다? 확정이다. 확정. 그 녀석이 분명히 오기로 되어 있어. 이미 도착하는 시간까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가 도착하는 시간을 아느냐 말이지. 응? 오후 2시에 도착하나 뭐 4시에 도착. 그가 도착할 시간이 언제야? 이렇게 묻는 거고, 이거는 그 녀석이 언제쯤 도착할까? 이렇게 묻는 거야. 도착하는 시간이 하나의 팩트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야. 미정이란 말이야. 자, 분명히 이 두 차이가 이해가 되죠? 명사절일 때도 당연히 단순 시제, 단순 현재 시제를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학교 문법엔 지금까지, 자, 명사절일 때 이거는 틀렸다. 부사절일 때 이게 will arrive 쓰는 거는 틀렸다. 이렇게 지금 다 공부를 했잖아. 가르치고 있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 단순 현재는 가능성 100% 확정된 정해진 사실이다. 즉 그가 도착하는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어. 뭐 너 그 시간대를 그 시간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위에는 이 녀석이 언제 도착할지는 몰라. 좀 불투명해. 그래서 야 그 녀석 언제쯤 도착할까? 도착하는 시간, 정해진 시간을 너 아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그 녀석이 언제쯤 오지? 몰라. 묻는 화자도 모르고 답하는 사람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현재 시제 이제 1, 2를 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리기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뒤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돌아갔는데 다시 한번 동사문법의 이중주어 이렇게 하면 기준 시점과 가능성이다. 기가 뭐 우리 기가바이트, 뭐 요즘 기간 또 테라바이트한테도 눌리고 있지만, 기준 시점과 가능성, 이 두 가지 개념이 엄청난 유력을 발휘할 거다. 즉 기준 시점은 시제를 지배하고, 가능성은 법을 지배하는데, 법적을 지배하는데, 이걸 공통되게 관장하는 기능하는 녀석이 조동사다. 우리 단순 현재 시만 봐도 기준 시점이 어디든 가능성은 100%다. 따라서 가능성 100%의 단순 현재 시제는 뭐에? 법의 영역으로 가면은 직설법의 대표적 표현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개념인 기준 시점과 가능성을 축으로 해서 단순 현재 시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인식, 개념, 그리고 그 표현에 드러난 조동사 위를 살짝 사용했을 때와 그 차이점, 즉 가능성 100% 하나의 팩트로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